벌써 이제 9월이에요, 여러분. 9월이면 이제 9월 23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까지 자기소개서를 잘 마무리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달려볼 9월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의지를 장착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과 똑같이 3번 문항도 그 문항부터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항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조금 더 1번과 2번 문항에 비해서 좀 더 구체적이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 영역에 대해서 강조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어떻게 함께 강조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파트는 바로 3번 문항에 우리가 강조해야 될 핵심 역량, 사회 역량이 될 수도 있고 개인 역량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강조해야 되는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학은 어떤 역량을 가진 인재를 원하는가, 어떤 사회 역량을 갖춘 인재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볼게요. 바로 대학은 여러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 공동체 의식과 그리고 사회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왜 이런 사회성을 갖춘 인재, 왜 이런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가? 라고 말했을 때는 대학의 공부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에서는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살다 온 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공부를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지 못하는 인재는 조금 공부를 할 때, 학문을 닦을 때 있어서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선발 과정에서부터 사회성 갖춘 인재를 뽑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대학에 묻고자 하는 건 딱 하나예요. 무엇이냐? 인성, 가치관, 소통 능력 등의 사회 역량이 있는가? 이거를 묻고 싶어 합니다. 사회 역량 있니? 그럼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대학 입시에서 뿐만이 아니라 인성과 관련된 평가는 기업에서도 대학에서도 어디서나 날이 갈수록 되게 다양해지고 좀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3번 문항을 조금 더 공들여 작성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문항을 읽었을 때 문항에서 나눔, 협력, 배려, 갈등 관리 이런 걸 묻고 있지만 사실 다른 역량과 융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관련 분야, 예를 들어 사회복지라던가 이런 관련 분야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되게 전공 적합성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인성에 대해서 학업 외 역량을 강조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지만 전공 적합성도 따져보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번 문항에서 어필해야 할 개인 역량은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를 같이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인성이고요. 두 번째는 리더십, 세 번째는 소통 능력, 네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이 4가지를 같이 중점적으로 드러냈으면 좋겠어서 제가 뽑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인성이에요. 인성이라고 말하면 우리 주변에 너무 흔히 쓰이는 그런 말이잖아요. 인성. 막 인성 그러잖아요. 근데 대학에서 말하는 인성이 무엇이냐를 같이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대학은 이제 대학에 진학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사회에 혹은 학문계에 조금 공헌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결과물을 타인과 나눌 수 있는 인재인가? 이게 바로 인재를 판단하는, 인성을 판단하는 척도이자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대학은 인성이 된 학생을 원하는구나 해서 저는 착합니다. 어려서부터 착하기를 소문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전 착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설득할 수 없어요. 뭐 누구나 착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자기소개서 관련된 강의를 할 때마다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뭐예요? 구체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체성은 3번 문항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기, 활동
과정, 배우고 느낀 점, 내가 왜 이걸 하게 되었고 어떤 과정이 있었으며 이걸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3번 문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봉사활동은 다 유사해요. 어디 뭐 장소나 기관에 가서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서 하는 자발적 봉사활동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진정으로 배우고 느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제 우리가 옛날에 만들었던 그 15개 자료집에서 하나를 뽑아서 이제 인성 영역에 쓸 거잖아요? 하나 또는 2개를. 그때 재료를 선택할 때 있어서 가장 고려해야 될 2가지는 바로 봉사 시간 그리고 지속성이에요. 아무리 좋은 봉사라고 해도 1시간만 하잖아요. 1시간만 하는 봉사는 좀 그럽니다, 여러분. 지속성이 있고 좀 오래도록 했고 열심히 해왔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신경을 써서 재료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활동 자체가 엄청 특별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활동 자체가 특별한 사람보다는 그냥 흔히 생각하는 그런 봉사활동도 다 괜찮습니다. 그 중에서 활동의 의미를 좀 깊숙하게 파고들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좀 신중하게 생각해본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낸 그런 학생을 뽑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것이 바로 이런 부분 구체성과 관련된 그리고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는 부분이 첫 번째 인성이라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하면은 흔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막 어디 나가서 막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야 될 것 같고 그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협력과 갈등 관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윤리적인 그런 윤리적 측면에 대해서도 뽑고 싶어 하는 게 맞는데 사회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 역량까지도 평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일반적인 이미지는 바로 회장, 반장, 혹은 뭐 자치위원회의 장, 아울리치를 할 때 이끌었던 그런 경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텐데 그런 경험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옛날에 강조되었었던 수직적이고 조금은 위계적인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험도 괜찮냐, 어떠한 경험도 리더십에 치냐라는 거는 이런 어떤 집단에 있었잖아요. 집단에서 묵묵하게 귀 기울여서 자신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줬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어떤 것들을 해결해 나갔던 그런 경험들, 그래서 집단의 혹은 공동체의 발전에 좀 보탬이 되었던 그런 경험들도 다 이 리더십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번 문항에서 리더십을 써 얘들아 이렇게 쓴 선생님이 말하면 되게 자신 없어 해요. 저는 선생님 리더십이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말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리더십의 의미를 폭넓게 생각하세요. 리더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리더십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생각을 하고 폭넓게 생각하고 자신감 가지고 쓰세요. 자기소개서는 자신감 빼면 시체예요, 여러분. 당당해지고 자신감 있게 써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자신감을 가졌어, 자신감을 장착한 이후에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내가 집단에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었나, 내가 집단에 도움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리더십에 대해서 강조할 거리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역량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역량은 바로 소통 능력입니다. 소통 능력. 소통. 우리는 항상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타인과의 소통도 그렇고 학문적인 소통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소통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소통 능력은 제가 방금 전에 강조했던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도와줘야 할 대상에 대한 소통도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단 내에서 어떠한 소통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경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그래서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텐데 제가 그 중에서 좀 기준이 되는 그런 물음 2가지를 제시를 해줄 텐데,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냥 막 수직적 위계적으로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이런 과정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조금은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이끌어냈던 경험이 있는가? 혹은 내가 주도해서 이거 의사결정을 이끌어내진 않더라도 조금 그 중간에서 혹은 뒤에서 서포트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눔의 방식에 있어서 조금 효과적인 소통을 주도했던 경험. 예를 들어 어떤 동아리에서 뭔가를 배포하기로 했는데 그런 것 중에서 효과적으로 소통을 했던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경험들을 차근차근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3번에 대한 그 재료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이라 그러면 약간 사고력 같고 되게 수학 문제에서 필요할 그런 능력인 것 같은데 인성 영역에서도 문제 해결 능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거를 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은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온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인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일 수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거. 똑같은 사람들이 아닌데 갈등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갈등 상황이 일어났을 때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뽑고 싶어 하는 거죠. 대학은 이제 학문적 성과를 막 주장을 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해서 서로의 주장을 할 때 다른 학자와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하잖아요. 이럴 때 이런 사람의 그런 생각을 비판적으로 조금 수용하고 개방적으로 좀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재를 뽑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두 가지를 제가 제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었어. 갈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충돌과 의견 충돌 같은 거를 조정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를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집단 내에서 문제 상황이 있었어. 예를 들면 동아리를 내가 개설했는데 다 나가겠대. 꿈드림 자치위원회에서 내가 장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다 나가겠대. 이러한 갈등 상황, 충돌 상황이 있었을 때 이거를 좀 해결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재료로 서칭해서 쓰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현재 한 4가지 정도의 역량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역량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중에서 난 정말 재료를 찾아낼 게 없다 이런 학생들은 저랑 이제 1대1 상담 시간에 저한테 이제 선생님 이건 어때요? 라고 말하면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면 더 풍부하고 좋은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